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전영재입니다.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DMZ 생태 전문 기자입니다. 한국에 많은 기자들이 있는데요. 제가 91년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DMZ를 취재해서 DMZ의 생태적 가치를 시청자와 전 세계에 전달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정동원 부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동의하시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남북 관계를 보면 좀 답답하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온다, 빨리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DMZ 새로운 지평을, 한반도 DMZ 새로운 지평을 열자라는 주제로 DMZ의 가치, 그리고 여러분하고 함께 할 DMZ의 문제들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있었다는 거는 다 알죠. 근데 승자도 패자도 없이 한국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단 12분 만에 3년 2개월 이틀의 전쟁이 휴전협정으로 끝났습니다. 남북의 재산이나 공장 시설들은 다 파괴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로 인해서 DMZ가 이날 탄생을 했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해서 총 4km, 248km의 거대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물이 없고 공기가 오염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어떤 군대나 주둔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는 어떤 활동도 지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강화에서부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이렇게 종적 동서로 248km가 분단되어 있습니다. DMZ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1953년 7월 27일 날 탄생해서 올해로 우리 나이로 하면 69살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70살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70살이 되면 고위잔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내년에 어쨌든 DMZ 70살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근데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협정한 조항들은 과거의 일이면서도 현재의 일이고 통일이 되지 않는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조항은 계속 휴전협정이라는 걸로 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을 제가 작년 이맘때 취재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독일은 어떻게 돼 있나라고 해서 다녀왔는데요. 그때 가서 봤던 것들이 비극의 공간이 녹색 생명띠로 바뀌고 전 세계가 찾아오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길이가. 예를 들어서 독일은 동독 지역에만 철책이 있었고요. 서독 지역에는 철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는 1393km로 우리보다 한 4배 이상 정도, 한 5배 정도 가까운데요. 최대 폭은 200m, 적은 것은 50m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곳이 통일이 되면서 냉전의 장벽이 녹색 평화지대로 바뀌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접경 지역은 인구 소멸 문제나 아니면은 경제가 너무 침체돼서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독일의 접경 지역이었던 그리니스 반트 지역은 통일이 되고 잘 보존하면서 접경 지역의 지뢰와 철조망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멸종 위기종 600종을 포함해서 약 5,200종의 동물들이 서식하는 그 중요한 장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 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곳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땅을 지켜낸 사람들은 독일 정부도 아니었고요,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냐면 생태보고 역사 교육장으로서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순찰로, 감시탑, 철조망, 분단의 흔적들이 많이 파괴되긴 했습니다마는 있는 지역은 그런 곳들을 적경 박물관으로 조성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나 분단 역사의 공간, 그리고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고 또 평화를 배우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가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많으셔서,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송산리의 마을회관 정도 되는 곳이 만약에 그리니스 반트란다고 한다면은 그 지역에 1년에 한 6만 명 이상이 방문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적 가치를 이용해서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마을 주민들이 다 스스로 자원봉사자가 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동해 퀴링스라고 하는 독일의 그 적경 박물관인데요. 이게 가건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져놨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던 것들을 우리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분단의 역사, 그리고 통일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씩 모아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냥 마을 주민들이 보관했던 것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깥 지역에는 이 지역에서 서독을 향해서 탈출을 했던, 그리고 분단 시절에 그들이 겪었던 어떤 억압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바이오 마켓이라는 것이 이제 샤로스라고 하는 데서 열렸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생산한 로컬 푸드나 신선한 과일, 그리고 또 먹을 것들, 그리고 이제 그 기념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이오 마켓이 운영돼서 직접적인 주민 소득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에서 이 지역을 독일의 그리니스 반트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유럽을 넘어가지고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1393k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독일 전역으로 다 확장이 돼서 1만 한 3,000km가 지금 그리니스 반트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특이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보기지가 박물관으로 바뀌었던 브로큰산이었습니다. 우리는 군사 시설들을 다 만약에 지난번에 4.27 선언하고 전방에 GP가 폭파됐었는데,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사료들을 모아서 박물관을 만들고 레이더 기지 같은 것들을 그냥 보존하면서 분단의 역사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 메들라 로이트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리들 베를린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는 한 40가구 정도가 되는 마을이 실개천, 탐바흐천을 한 50cm 정도 되는 그 실개천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그 실개천으로서 왼쪽이 동독이 되고요, 오른쪽이 서독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주민들이 1989년도에 이제 동서독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걸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했는데, 이 40여 가구가 사는 이 작은 마을이 그 분단의 역사를 그냥 보존하자라고 해서 가지고 모든 걸 다 보존을 했습니다. 이게 혹시 뭘로 보이시나요? 그 하나의 마국간인데, 얘네들이 만든 박물관은 이 마국간 안에 그때 당시의 순찰차나 군용 차량들을 다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박물관을 큰 건물을 새롭게 잘 지어놓고 거기 어떻게 넣을 것이 없어갖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를 그대로 하면서 실용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시탑이나 그리고 이 앞쪽에 보이는 그 모래톱이 지뢰밭인데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보존하고 있어서 주말 휴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분단의 마을을 보러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세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평화원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에, 제가 그날 아이들이 이 옛날 그 독일 병사들이, 동독 병사들이 지키던 주간 초소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숨바꼭질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좀 가슴이 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더 DMZ를 좀 아이들한테, 전 세계 분쟁 지역 아이들한테 평화의 놀이터로 만들어 주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그 평화원이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동의하시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DMZ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대립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공존. 지금 야생 동식물들은 먼저 DMZ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고란이나 사냥이 통일을 이루고 있고요. 물에서는 쏘가리나 다른 열목어나 물고기들이 분단의 강에서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두루미가 먼저 분단의 하늘에서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21세기의 DMZ의 개념의 가치가 결국은 평화원을 만들든 아니면 뭘 우리가 DMZ에서 했을 때 국민 참여와 평화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혜와 상생, 평화라는 가치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핵무기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핵무기 가장 무서운 무기는 평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DMZ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DMZ 공간은 한국 전쟁 당시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던 곳이거든요. 그곳의 자연은 우리 인간이 북한 군 당국이나 아니면 우리 남한 당국이 관리하고 보호해서 키운 자연이 아니라 자연 스스로가 복원력을 가지고 자연 스스로가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낸 곳이 지금 DMZ의 생태입니다. 다시 비가 오고 다시 씨앗이 날라오고 다시 야생동물들이 오면 풀이 나고 하면서 그 풀 한 폭이 날 것 같지 않았던 비무장지대가 지금 아주 풍성한 통일의 싹이 자라는 숲으로 지금 쑥쑥 자라온 것이죠. DMZ에 대한 세계적 평가는 이렇습니다. DMZ 평화생태공원은 미국의 게티스버그나 역사공원,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합한 곳에 견줄 만한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한국 DMZ는 세계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라고 세계자연보전연맹 줄레 리페부어 사무총장은 지적을 했습니다. 한반도 DMZ는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보, 평화, 생태를 대표합니다. 지금 이제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이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만 6월 25일을 전후해서 그 전쟁을 겪었던 그 호국 단체들이 주로 DMZ를 많이 찾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은 여름방학 동안에 또 DMZ를 가서 순례를 합니다. 이런 순례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MZ에 가서 느끼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보지대로서의 DMZ, 그 다음에 평화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없애자라고 하는 평화지대로서의 DMZ, 그 다음에 생태적 가치, 우리가 무분별하게 개발하면서 훼손하면서 몰아냈던 서식지를 잃었던 야생 동식물들이 마지막 피난처가 되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DMZ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DMZ를 통해서 전 세계에 어떤
그 분쟁 지역에 평화의 성지에서 보내는 그런 메시지를 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촬영했던 그 DMZ의 생태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빨간색 그 철책선을 사이에 두고 사냥도 이렇게 2마리가 이산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이산 가족이 있는 게 아니라 야생 동물도 이산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들, 특히 사냥 이산 가족의 방문, 또 이산 가족의 방문을 위해서라도 정말 통일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두루미라는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귀한 새가 있는데, 한겨울이면 이렇게 두루미 한 2,000마리, 그리고 제두루미 뭐 한 4,000마리, 해마다 우리 가을이면 찾아와서 이듬해 봄까지 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DMZ의 그 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다 그 민통 뒤에 철책선 안에는 마을이 있었고, 전쟁 전에는, 그리고 풍령가가 울려 퍼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그 환경부 생태조사에서 서울대 단장을 맡았던 김국은 교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해마다 가을이면 겨울철 새들의 중간 기착지가 되는 곳이 또 한강 하구이기도 합니다. 저 뒤쪽에 보이는 마을은 북한 마을입니다. 그 제두루미와 게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전 세계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저어새라고 하는 것도 전 세계에 지금 2,000마리 정도밖에 없는데, 이 저어새가 지금 서해 무인도에 와서 강화 쪽이나 이쪽에 무인도에 와가지고 번식을 하고 겨울이면은 이제 대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뢰밭에서 생명을 키워내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만 그 딱새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 당시에 뭐 죽음을 마주했겠죠. 철모의 포탄을 총알을 맞았으니까 그곳에 다람쥐가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갈 수 없는 그 선이지만 이게 호반새라고 하는데요, 철책에서 고단한 날개를 쉬기도 합니다. 지금 철원에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기록이 한 10만 마리 정도가 찾아와서 토교저주스에서 겨울을 나면서 아침에 아주 장관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 그리고 강과 바다에서 먼저 통일을 이루고 있는 DMZ의 생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들으셨던 뜸뜸하는 뜸부기의 모습이고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물거미가 연천에 또 살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북쪽으로 넘어가는 DMZ의 잠자리한 두루미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 DMZ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부분의 키워드는 무엇이었냐면 생태와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그 평화원이라고 하는 거는 남북을 어우르고 전 세계를 어우르고, 또 우리가 분단의 대가로 얻은 독특한 뜻밖의 자연을 어우르는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평화생태공원을 만들자, 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을 만들자라고 해서 계속 다 얘기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평화와 생태였다. 근데 DMZ를 세계 명소화해야 되는 이유는 뭐 한국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여행을 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DMZ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각이나 판문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 외국인 같은 경우 1년에 한 150만 명 정도가 찾아오고 있고요. 이 숫자는 우리가 에버랜드에는 외국인이 1년에 한 50만 명 정도, 50에서 한 60만 명 정도가 간다라고 하는데, 그 DMZ와 DMZ 근처는 한 150만 명 정도가 찾아오는 것이 그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기 전 그런 상황입니다. DMZ의 세계적인 명소화는 지금
평화원을 만들면은 어차피 글로벌 DMZ의 목표가 될 것이고요. DMZ의 생태 문화유산을 보존해 가면서 DMZ의 지역경제, 적경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광역 지역 브랜드 성장으로 할 수 있는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DMZ에 가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 밑에 그 평화 생태 관광, 안보 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 DMZ를 볼 수 있는 지역은 강원도하고 경기도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볼거리나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 잘거리가 다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네가 만약에 게임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DMZ에 관련한 게임을 만들라고 요구를 하고요. 지금 메타버스 같은 거 만들 때도 좀 DMZ에 관련한 생태나 아니면 다양한 기념품. 제가 독일 갔을 때 그 철조망을 하나 걔네 잘라가지고 파는 거를 5유로에 사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오려다 못 가져왔는데 보면 우리가 DMZ에서만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념품 개발도 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 특산 웰빙 음식 같은 것도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문화상품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것들이 지금 평화원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그 주변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뭐 한번 다녀오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DMZ를 향해서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방부나 여기 그 참여자 관계자들을 만나면 야 거기 몇 군데만 좀 열어줘, 찍을 수 있게 철책을 배경으로 사진 찍을 수 있게 좀 만들어 달라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경의선 같은 경우에 도라산역을 가보면 거기에서는 그 병사하고 외국인들이 찍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포토존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DMZ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또 인증샷을 보고 가서 자기 인증샷을 찍고 또 그걸 업로드하는 게 요즘 여행의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DMZ라는 건 있는데 우리가 파리를 갔으면 에펠탑을 보고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DMZ를 갔는데 철책을 보고 사진을 못 찍게 하니까 다 엉뚱한 데서 지금 찍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평화원을 만들든 아니면 DMZ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추진 전략이라고 보면 생태 보존과 그 지역의 번영 그리고 남북 협력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 이슈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천 방안을 조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DMZ 생태 조사가 남북이 함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여기에 어떤 자연 생태 자원이나 역사 유적이나 아니면 기존의 마을 자원들이 있었는지를 동에서부터 248km에 대하고 남북이 함께 공동 조사하는 것들이 가장 좀 시급할 것 같고요. 지금 다 흩어져 있는 특히 이산가족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4만 명 정도가 남아 계시다라고 하는데 한국 전쟁으로 1000만 이산가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4만 명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산가족의 어떤 추억이나 이런 걸 녹취하는 그런 작업들, 소위 얘기해서 그것이 그 자료를 우리가 모으는 작업들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DMZ 에코아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각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그 좀 잘 되는 마을들이 또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원 두루미 마을 같은 경우는 철원 지역 주민들이 매주 두루미가 오는 시기면 이제 한 11월 달부터 먹이 주기를 시작을 해서 두루미가 갈 때까지 먹이를 또 매주 한 번씩 주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 뭐 정동원 부회장님이 계속 움직이시는 것들이 자치단체가 이제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데 지금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그 다음에 국가는 국가대로,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강원도와 그 다음에 이제
10개 적경지역 시군하고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근데 그 중심에 그 누구보다도 마을 주민들,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가치를 가지고, 아까 제가 조금 독일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고 마을 주민들이 해설사가 되고 마을 주민들이 기념품을 만들 때 이것이 더 가치가 있는 DMZ 명소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것들은 유네스코 세계 복합유산이나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들면 스페인 가면 산티아고 길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중국의 차마고도라든지 이렇게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것도 국가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없던 길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DMZ라고 하는 분단의 대가로 얻은 이 가치를 그 구슬 저희가 서말이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좀 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강원지구가 지금 하고 있는 평화원이 이 DMZ의 가치를 서말이 되는 가치를 구슬로 꿰어서 보배로 만드는데 중심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거기에 저도 동참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꿈들이 지금 조금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길은 지금 더 절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 제가 계속 비무장지대를 매주 한 번씩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그 풍경들을 좀 촬영하느라고 가고 있는데요. 요즘 안개가 끼고 구름이 끼니까 되게 좀 아주 보기 아름다운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것보다도 평화 일꾼으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